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0.7명을 뚫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즉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한국인이라는 종족이 지금 소멸 위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논의만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과학적인 그런 정책 논의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과생이 보는 이 출산율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될까?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으셔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색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답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바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인간은 왜 애를 낳을까요? 그 전에 생명은 왜 애를 낳을까요?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는 나의 DNA를 퍼뜨려서 종족을 이어나가고, 또 나와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개체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진화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이라는 종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게 이 출산율이 던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기 새끼를 아무도 낳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종족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나 그런 거지, 사실 개개인의 개체들이 나는 종족 번식을 해야 돼, 종족의 수를 늘려야 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지는 않죠, 사실은. 이런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의 인간들, 한 명 한 명의 개체들이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아기를 낳는 거는 보통은 이제 성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그런 원초적인 본능에서 동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점, 아니면 정서적인 이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은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 아니면 아직은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을 때에서부터 또 현재 인스타를 통해서 아이들을 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육아 예능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을 봤을 때 그런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계속 자식이 주는 이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경사회일 때는 그 자식이 많다는 거는 곧 집안의 주요 산업인 그 농작물을 키우는 농업에 있어서 노동력이 증가를 한다는 거고, 그거는 우리 집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커진다는 걸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자식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이 아기를 낳는 동기로 연결이 됐었죠. 현대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때 있었던 유교적인 사상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안 낳았을 때 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며, 누가 내 사후에 제사를 지내줄 것이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시에 출산율은 계속 유지가 되었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와 같은 동년배인 30대나 40대 분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시기도 지났고, 지금은 산업도 다 현대화가 됐고, 그리고 당장 미래에 누가 내 제사 지내줄 거냐, 이런 좀 고민들도 사실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됐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아기를 갖게 되는 동기가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이제 귀여운 아기들의 삶이라던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던가, 옛날에 아빠 어디가 이런 것처럼 그런 방송에서 보여지는, 육아 예능에서 보여지는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모성애, 부성애, 사랑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아기를 낳게 하는 동기 된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부성애나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를 않고 있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부성애, 모성애 이것만 자극해서는 이 한국인이라는 종족한테는 이제 출산의 욕구를, 출산의 동기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 진리가 왜 통하지 않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런 논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식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적인 내 사상에서 오는 나의 노후 또는 사후 대비, 이런 굉장히 좀 지극히 세속적인 동기가 오히려 더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기하게도 성적인 쾌락보다도 세속적인 동기가 더 종족
번식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인 건데요. 이건 사실 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통념을 좀 깨는 거기 때문에 좀 신기하긴 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성적인 판단이 종족의 번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세속적인 동기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줘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출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다, 아니면 또는 자신의 사상적인 기준을 또 만족시키거나 오히려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뭔가 동기가 느껴지게끔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사상적 기준이라는 관점은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좀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워낙에 다양한 사상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사상들이 대부분은 좀 개인주의라는 그런 방향성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출산을 하고 싶게 만든다? 그거는 좀 모순이 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출산이 세속적인 경제적 만족으로 이어지게끔 해야지만 가장 확실하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원인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까지는 여기 했지만, 또 이걸 어떻게 현대사회에 뭔가 정책적으로 구현을 할지는 또 이제 문과생분들,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료분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문제를 좀 떠넘겨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